자, 오늘 저희 ATR 개념 함께 알아볼 거고요. Volatility, 변동성이 들어간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ATR 활용해서 손절을 어떻게 걸 것인가, 그리고 손절 대비 손익비를 보시고 어디까지 익절을 걸 것인가, 트레일링 스탑, 따라가는 손절이라고 하죠.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포지션을 홀딩 하실 텐데, 따라가면서 내가 익절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큰데 본청으로 다 토해낼 순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을 통해서 나름 익절을 어떻게 맥시마이징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민감도가 있어요. 이 민감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ATR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TR 보실 때 True Range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세 가지의 True Range가 있죠. Current, 즉 현재죠. 이 현재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 Today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캔들의 고가 대비 이전 캔들의 종가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차이가 다시 또 True Range가 되는 것이고, 혹은 이전 캔들의 종가와 지금 현재 캔들의 저가랑 비교를 해서 여기다 이제 period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주기를 통해서 평균값을 계산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저희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은 스킵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ATR이라는 값을 산출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차트 속에서 이 ATR 값을 어떻게 손절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손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의 종가 대비 ATR을 2를 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시황에 따라, 모멘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민감도 있죠. 민감도에 따라 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익절 같은 경우에는 만약 ATR의 개념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손절보다도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이 익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피봇을 통해서 특정 피봇을 클리어하고 난 이후에, 피봇이 있잖아요, 그쵸? 특정 피봇을 클리어하고 난 이후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항 1까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항 1을 통과하면 저항 2까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캔들이 이 위를 안착하면 여기까지, 그 위를 안착하면 다시 저항 2까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을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밑으로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1과 지지 2가 있는데, 이 밑으로까지 공간, 그리고 이 밑으로까지 공간을 익절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근의 고점과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번과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절할 수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냐? 바로 손익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 ATR의 개념으로 보셨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나 최근의 고점과 저점,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적당한 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비를 봤을 때 결국 한 1.5에서 2 정도 공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한 1대1 정도의 익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맥시멈으로 먹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2라고 했는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공간이 이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분할 익절을 하던 아니면 끝까지 못 먹는다라고 해도 1대1 정도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손익비에서 한번 계산을 드렸던 것처럼 100에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더해주는 거죠. 1 플러스 1 하면 50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50%만 넘어도 내가 수익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엘리엇 파동 설명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1파고 여기가 이제 3파, 5파가 되는 건데, 3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는 공간에서 3파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3파가 진행될 때 손절 대비 익절, ATR 대비 손절 계산하는 것 대비 익절의 공간이 잘 나올 때 노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뷰로 오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인디케이터 탭에 들어오셔서 ATR이라고 치시면 여기 Average True Range라고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ATR 지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오셔서 좀 굵게 만들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타일로 오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굵게 만들 수가 있고요. 빨간색 대신 노란색을 원한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 대비 지금 10분 차트로 봤을 때는 ATR이 한 지금 8.33 포인트니까 4를 곱하면 32틱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3시니까요. 오후 3시를 기반으로는 이제 나스닥의 ATR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32틱이라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나스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최근 장 기준으로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80틱 정도, 혹은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100틱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이 32틱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TR이 안 좋은 시간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미장 시간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최근의 미장 시간의 ATR은 한 대략 32포인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조금 잘 들어오는 장세 같은 경우에는 한 50포인트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분기나 반년 전의 ATR과 지금의 ATR의 레인지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불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과열된 그런 시장보다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10분을 기점으로 ATR이 32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2포인트 이상급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그걸 다 토해낼 확률이 높고요. 32 정도가 10분의 ATR을 기준으로 거의 맥시멈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들어오는 시간대라고 해도 이 ATR을 너무 벗어나는 기준으로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8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38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ATR 이상급으로 노릴 수가 있지만 아닌 경우, 특히나 이제 58을 노리시는 경우는 58 이제 미달형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고 살짝 뚫을 수도 있는데 58 같은 경우에는 크게 먹기가 힘든 공간이기 때문에 ATR 기준으로 오히려 한 70에서 80% 정도만 먹어도 아주 훌륭한 익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저희가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워주시고 다시 인디케이터로 들어오셔가지고 average true range라고 타이핑을 해주십니다. True Range라고 쳐주시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Average True Range Trailing Stops Color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제 무료 지표니까 여러분들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변동성을 따라오면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 ATR 기준 스탑이 걸려 있게 되는 거고요. 매도 추세일 때는 이제 위로 스탑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잘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좀 굵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TR 스탑을 볼 때 동그라미를 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대 10분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8포인트 정도가 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손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ATR에서 2배를 곱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추세의 기준 20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담았다 라고 한다면 41 정도니까요. 아까 8포인트에서 1 곱하면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 60 정도에 잡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ATR이 그 정도 선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대비해서 이제 익절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0선 기준으로 캔들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 방향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밑으로 내가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익절의 공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손익비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까지가 손절이 되는 거니까요. 이 밑에 공간은 확실하게 2대1의 비율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수치는 3.46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은 물론 거래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기가 강한 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하시지 않겠지만 모멘텀이 들어오는 시간에 ATR이 충분히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추세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ATR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ATR 기준 손절을 보시고 먹을 수 있는 익절까지의 공간을 보시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냐면요. 보통 10분으로 보시지 않잖아요.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30분, 1시간 급으로 보실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추세의 기준에 따라서 매수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눌림에서 매수를 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바로 이 ATR 스탑을 치지 않는 한 계속 꾸준히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ATR의 스탑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ATR 기준 스탑을 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입을 예를 들어서 눌림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쭉 들고 가서 여기에서 스탑을 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스윙 트레이딩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이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 보통 토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단기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식은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최근에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테슬라 4시간 차트로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트레일링 스탑의 기준을 엘리엇
파동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1파가 시작되는 공간을 오실레이터 회복하는 그 공간까지를 저희가 1파로 카운팅을 했었잖아요. 그쵸? 1파 눌리고 난 이후에 3파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요 순간부터 트레일링 스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쭉 올라가면서 트레일링 스탑을 아직까지 4시간을 기준으로는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120 근처에서 담아서 190까지 다 들고 올 순 없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올라오면서 익절을 꾸준히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트레일링 스탑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눌림에서 담고 나서 올라오면서는 트레일링 스탑을 한 번도 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이제 꾸준히 올라오다 보면 이 추세 채널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쭉 내려와서 가로 매물들을 한번 치게 되는데요. 그 가로 매물들을 칠 때 바로 이 트레일링 스탑을 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ATR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ATR은 2를 곱한 값을 손절로 두고 그 다음에 익절 같은 공간은 여러분들이 피봇, 최근에 고점, 저점 혹은 파동 카운팅 혹은 특정한 이평선을 뚫었을 때 그거보다 민감도가 낮은 이평선까지의 공간을 보고 익절을 카운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난 이후 손절 대비 익절, 즉 이 손익비가 한 1.5에서 2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대1의 비율로 익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스타일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과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트레일링의 개념을 너무 남용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본청으로 토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감도를 낮춰서 생각하시는 스윙 트레이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트레일링 스탑을 거시고 조금 더 프로핏을 맥시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항상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추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